안녕하세요. 정시우 트레이더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월 1일 날짜부로 미국의 셧다운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셧다운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증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이 셧다운이 일어났던 적의 주요 사례들을 보면 1995년 클린턴 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예산균형 문제에 대립을 하면서 대략 21일 정도 셧다운이 지속이 되었고요. 2013년에는 바하마케어 예산 삭감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충돌하면서 대략 16일 정도 셧다운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사이가 국경 장벽 비용을 두고 대립하면서 대략 35일 정도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이 된 사건이 있었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셧다운이 일어나면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인베스토피아 분석에 따르면 1976년 이후 여러 번의 미국 정부 셧다운을 살펴본 결과 S&P 500 지수의 중앙값 변화는 0.0% 수준으로 거의 영향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어제 셧다운 이후 갑작스럽게 나온 상승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점이죠. 즉, 모두가 지금 현재 이 셧다운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셧다운은 크게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힌트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셧다운이 시작이 되면 노동통계국 BLS는 즉시 발표를 멈추고 셧다운 종료 이후에 밀린 보고서를 조정 발표합니다. 결국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월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의 지표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증시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국 증시나 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하방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관세의 영향을 받은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고용이 좋지 않으면 10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숏을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게다가 셧다운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의 정부 구조조정과 다를 게 없는데 저는 이 이후의 여파가 정말 궁금해요. 이번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보효율위원회에서 대량으로 해고를 이미 했는데 또 우선순위에 따라 공무원을 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셧다운을 일시적 무급휴직을 넘어서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그리고 바로 어제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가 2일 안에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죠. 아니 이러한 흐름들이 경제적 부작용이 안 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바로 어제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쿠기사 즉시 해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중 한 명을 해임하고 본인 뜻대로 움직여줄 마이런 이사를 들여왔죠. 그 마이런 이사가 9월 금리 결정 때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25bp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때 혼자 50bp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완전한 앞잡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잘랐던 그 연준 이사 해임 요청을 거부를 했어요. 즉 금리 인하 투표권 결정 때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트럼프 뜻대로 움직여줄 사람이 한 명 빠지고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한 명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산시장에는 그리 호재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보통 상승과 하락에는 전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 상승은 적절한 이유가 있나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거의 상승과 하락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2024년 10월에 나왔던 큰 상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나왔고 12월에 나왔던 하락은 미 연준의 파월이 금리 인하를 4번에서 2번으로 축소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월에 나왔던 상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첫 연설, 임기를 시작하는 타이밍에 나왔고요. 그 뒤에 나왔던 큰 하락은 트럼프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단 1도 하지 않고 관세 폭탄 이야기를 하며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하며 나왔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그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나왔고 또 7월에 신고가를 뚫어줬을 때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가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의 이 하락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관세의 여파가 다시 대두가 되면서 나왔고 9월 초에는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다시금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의 금리 결정 이후 파월이 연설에서 상당히 긴축적인 발언을 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25일부터 나오는 이 상승은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진 않아요. 특히나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셧다운 이후에 나온 큰 상승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는 더 때리고 있고 미국은 셧다운이라 바로 오늘부터 공무원들은 출근도 안 하고 또한 미국의 공무원들은 다 자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용은 둔화해 물가는 점차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승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9시 반 이후에 나온 이 상승은 이해가 가요. 어제 발표되었던 ADP 비농업 고용 변화를 보면 안 좋게 나왔죠. 고용이 안 좋게 나오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 자,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여기 신고가를 뚫으러 간다는 소리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나마 하나가 있었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 하나는 고용지표 발표. 이거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미국의 셧다운이 시작이 되면서 이번 주 원래 발표 예정이었던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지표마저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연내 금리 인하를 올해 한 번이 아니라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총 2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연준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 사실 이미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총 2번을 한다는 것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2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으로 비트 시장을 본다면 저는 앞으로 하락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러한 이유로 숏으로 한번 대응해볼 예정입니다. 어제 나왔던 상승 덕에 두텁게 쌓여있던 숏 물량이 크게 정리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좀 내려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는 실제 경제 규모의 1.2배인 36조 달러에 달했을 뿐더러 최근에는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GDP가 100%에 육박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 정도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진즉에 부도가 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미국은 셧다운이 있었던 적은 있어도 부도가 발생했던 적은 없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셧다운 후에도 부도가 온다고 하면 부채 상한을 계속해서 늘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부채 상한을 늘리고 결국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단기적인 이슈로 끝이 날 겁니다. 셧다운 기간 중 이제까지 가장 길었던 것은 2018년에 있었던 고작 35일이니까 이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진짜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또 부과한 관세입니다. 바로 이번 주였는데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목재 가구 수입품에는 최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부 품목은 2026년 1월부터 관세가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관세는 그 어떠한 가치 창출도 하지 않은 채 돈만 걷어내는 정책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물가는 상승시키고 고용은 둔화시키는 정책이에요. 지금 당장은 고용에만 둔화가 오고 있고 물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물가가 안 좋게 나오는 순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은 언제든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문제 역시 시장 자체에 돈을 푼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진짜 큰 하락이 나올 시기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12월 중에서 후반쯤 이쯤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시간의 순서대로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중순쯤에 미 연준이 점도표를 발표하게 될 겁니다. 4월의 발언을 보면 내년의 금리 인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4월은 관세발 물가 상승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다수 위원들은 내년 금리 인하 없음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해임 요청을 했던 쿠 기사가 돌아오면서 금리 인하 없음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금리 점도표를 발표하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며 큰 하락이 점차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초 트럼프의 추가 관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일부 품목은 2026년 1월부터 관세가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하고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경기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세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오면서 금리 인하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에 들어서면서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현실화되고 심각해진다면 연준에서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과감한 선택은 항상 물가를 먼저 잡는다 였습니다. 물가를 먼저 잡는다 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뜻이고 이때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1979년에 금리를 크게 올려 물가를 잡고 미국 경제를 안정시킨 인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영웅적인 인물인 폴 볼커의 횡보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갑자기 1월 초에 물가가 크게 폭등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점차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물가가 점차 올라가고 고용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4월 2.3%, 6월 2.7%, 8월 2.9%로 점차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고용지표도 역시 8월 이후에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과 3월 사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판결인데 사실 여러분들 트럼프의 관세가 인정을 받아도 문제, 받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 관세를 인정해준다면 말 그대로 관세를 인정해줬으니 관세에 대한 여파는 지속이 된다라는 뜻일 테고 만약에 관세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환급액은 최대 1조 달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이 가운데 이 1조 달러를 갑자기 내야 한다? 이것은 정말 모든 거품이 꺼지게 되는 그런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물론이거니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90% 이상의 확률로 대법원에서는 관세를 인정해 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여파는 지속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3월 정도 어느 정도 저점이 찍히고 한 4월 정도부터는 다시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월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 파월의 임기가 끝난다면 99.9% 확률로 파월의 연준 의장 자리는 트럼프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이사로 바뀔 겁니다. 그 이유는 연준 이사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은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극심한 하락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3월에서 4월 사이에 트럼프가 연준 의장 자리에 어떤 인물을 지정하면서 꺼져있던 그 금리나 기대감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10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미국에서는 경제 안정과 상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필승 공식이기 때문에 최소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리 인하를 위한 연준의 대대적인 교체가 될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는 달러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자산시장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고민도 하지 말고 상승, 롱에만 베팅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분명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제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 시나리오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 맞춰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 나아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텔레그램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끝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보는 날과 손실을 보는 날이 모여 한 달을 만들고 수익을 보는 날과 손실을 보는 날이 모여 수익을 보는 한 해를 만드는 겁니다. 포지션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실 필요 없고 꾸준히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제 능력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며 올바른 투자의 길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 정시우 트레이더의 특별한 시각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